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서 미군의 B-29 전략 폭격기가 리틀고이 원자 폭탄을 투하했다. 히로시마는 지옥이 되었다. 살갗이 녹아내리고 전신이 붉게 흐린 사람들, 불길에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사람들, 강으로 뛰어들었지만 검은 물을 마시고 숨진 사람들. 시신은 코로나에 실려 내버려졌고 길거리에 방치된 조선인의 시신 위로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도시를 덮었다. 당시 히로시마에 살던 한정순의 가족 14명 전원이 피폭되었다. 1945년 늦가을 위안성에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사령부의 정책에 따라 조선인 피폭자들은 가산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이 서둘러 귀환선에 올라야 했다. 대학은 몸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가득했고 수용 인원보다 몇 배나 많은 이들이 상자처럼 포개져 있었다. 태풍과 파도에 배는 뒤흔들렸고 끝없는 멀미와 배고픔, 그리고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곡소리와 울음으로 뒤엉켰다. 그 품에 안고 계신 한은 뭐예요? 제 아내입니다. 와풍이 터졌을 때 등에 큰 사발이고 고름으로 등이 다 덮여있는데 마지막에 구더기까지 등을 끌었어요. 고향에 데리고 가고 싶어. 집마당에서 아내를 태워 병원에 죽였습니다. 고향 산산에 잘 묻어야지요. 합천에서 히로시마로 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일본군이 합천에 짐을 지고 농사지은 곡식 한 풀까지 몽땅 뺏어갔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래도 히로시마에 가면 밥은 안 굶는다고 해서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원폭이 터지고 결국 제 아내는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경남 합천 한정순의 집. 한정순 가족도 고향 합천으로 돌아왔지만 피폭의 고통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다.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한정순의 형제 중 첫째 언니는 귀국 후 시름시름 앓다가 30대 젊은 나이에 숨졌고, 태내에서 피폭된 셋째 오빠는 두 돌을 넘기지 못했다. 둘째 오빠도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끔찍한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았는데, 첫째도 셋째도 원인도 알 수 없이 시름 앓다 결국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떠나보내고, 자식을 앞세운 제 마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신 잃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천국으로 나를 앞서간 내 새끼 못난 놈이를 용서해 다오. 우리 년 짧고 가혹했으나 너는 내 새끼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알아봤으면 지금 당장 이 두 팔로 너를 안고 싶구나. 원폭 후유증을 앓는 소녀 한정순. 한정순은 원래부터 몸이 아픈 건 아니었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집에서 학교까지 20리를 걸어 다녔다. 그런데 1학년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한정수는 그저 학교까지 먼 길을 걸어 다니느라 다리가 아픈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엄마, 왜 우리 식구만 이런 거야? 오빠랑 언니는 죽고 나도 아파. 왜 우리만 이래? 혹시 히로시마 원법 때문이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너 원폭이라는 말 절대 입에 올리지 마. 그런 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왜요? 언니 오빠들이 그러던데? 너희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삼세로 이어진 고통, 한정순과 아들. 한정순은 24살에 결혼하고 25살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날 때 울지 않았다. 소아과에서 주사를 맞고 나서야 겨우 목에 잠기는 약한 걸음을 냈다. 선생님, 아이가 이상해요. 100일쯤 되면 목도 가누고 눈도 마주치고 방글방글 웃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좀 늦은 거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불안하다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의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6살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천하인들, 저도 평생 다리가 아파서 고생했어요. 이 아이마저 아프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도유가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팔다리는 더욱 굳어갔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목도 가누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아이를 보며 한정수는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아들아,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니. 차라리 너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좀 더 여유 있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한테 와서 누리지 못했던 걸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꼭 다시 태어나거라. 엄마에게 받지 못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 다리 아픔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간 한정수. 아들을 낳은 후 한정수의 병은 심해졌다. 서 있기도 힘들고 걸음을 걷는 것은 더 힘들었다. 걸을 수 없어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짚고 엉덩이와 다리를 끌고 다니느라 손바닥은 굴트고 갈라져서 방바닥이 피로 얼룩졌다. 저 걸을 수도 없고 서 있기도 힘듭니다. 도대체 원인이 뭔가요? 엉덩이뼈 일부가 괴상하는 대퇴부부혈성 괴사증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거나 잠수병 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병인데 이상합니다. 술도 안 먹고 더욱이 담배도 피우지 않는 데다
젊은 여성에게 생긴 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한정순 부모님이 합천에 돌아온 후 태어난 6 형제들 중 첫째, 둘째 언니는 뇌경색으로, 셋째 언니는 한정순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았고, 막내 동생은 30대에 이가 다 빠졌다. 이토록 많은 가족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는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한정순의 각성 2세 환호운동의 시작. 누구도 원포 피해의 후유증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 고통은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었다. 한정순은 원폭이라는 단어는 들었지만 자신과 아들의 병을 그것과 연결짓지 못했다. 그러던 2002년 자신이 원폭 2세임을 밝히고 한국 원폭 피해 2세 환호회를 조직한 김영렬을 만났다. 바로 이거였구나. 내 병도, 내 아이 병도 이 원폭 때문일 수 있겠구나. 이후 추적 60분 방송에서 한국 원폭 피해 2세 환호회 회장 정숙기가 자신과 같은 면이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접하고 한정수는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는다. 정말 원폭 때문이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형유 씨가 말한 대로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세대 간의 대물림을 겪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알리고 싸워야 해. 선천성 면역글로불린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을 앓던 김영렬은 2005년 35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는 한국 원폭 2세 환호의 창립자이자 반핵 인권운동가로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운동이 있었고, 그 노력은 2016년 마침내 한국 국회에서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제정된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고 2세와 3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껍데기뿐인 법이었다. 한정순의 주제, 원폭 피해자 2세, 3세 인정 요구. 한정순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인공 관절 수술, 자궁 구출 수술, 담낭 제거 등 12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한정수는 같은 원폭 2세, 3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조직하고 돌봤고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2016년 통과된 특별법은 1세만을 원폭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우리 2세, 3세도 피부로 인해 병을 앓고 있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입니다. 원폭 피해자로 인정해주세요. 최소한의 의료비 지원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일본도 2세, 3세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과학적으로도 유전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삶이 그 증거예요.
일본도 미국도 나몰라라 하는데 정부와 국회마저 책임을 외면하면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합니까? 이럴 때면 한정수는 개명률의 외침을 떠올렸다. 한국 원복 2세 환우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잔혹한 침략전쟁의 희생자들이며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난 해방 후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국의 원자 폭탄 투하로 인해 원복 2세 환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0세기 일본 제국주의가 저질렀던 침략전쟁과 식민지 수탈 정책이라는 광기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연장되어 우리들의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복 2세 환우들의 삶은 과거 역사가 아닌 현재 역사입니다. (2016년)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과 한정순의 호소. 2016년 5월 21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원폭 피해자를 언급하며 그 존재를 인정했지만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김영률 씨는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정숙희 회장은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아 걷지를 못합니다. 그 동생은 다음 증후군을 앓고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의 정체는 뭡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피해자 2세, 3세도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라! 미국과 일본은 한국 원폭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저는 원폭 2세 한정순입니다. 제 아들은 마흔이 넘도록 평생 누워만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의 피해는 잔인하게 배불린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들은 부모가 원폭 피해자라는 이유 하나로 비폭유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피폭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긴 세월을 외면과 침묵 속에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원폭 2세 환우회 회장으로서 제 아픔뿐만 아니라 다른 2세 환우들의 고통도 함께 끌어안고자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세상을 먼저 떠난 환우들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원폭 투하 8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복 80년이지만 한국 원폭 피해자에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 그리고 핵무기를 투하한 미국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라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핵투하에 대한 미국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을 바라며 더 이상 나와 같은 핵 피해자가 없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 원폭 국제민중법정의 원고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법정이 억눌려왔던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공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평생을 핵 피해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잔혹함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출연진분들 잠시만 저희 네. 네. 한정순 선생님 네 무대 위로 오시도록